2024년 10월 17일 오후 2시 30분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468명의 승객이 탑승한 보잉 777-302R이 뉴욕 JFK 공항을 향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국제선 항공편이 한국항공사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영웅담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김유진 38세 KA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15년째 하늘을 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녀의 마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경력은 길었지만 승진은 번번이 남의 몫이었고 바로 오늘도 더 짧은 경력의 동료가 팀장으로 발령났다는 소식을 들은 참이었지요. 인정은 받되 기회는 비껴가는 날들의 연속 그 체념이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럼에도 유진은 언제나처럼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는 단 한 줄의 틈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프로페셔널, 그것이 그녀가 지켜온 품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민우 10세. 퍼스트 클래스 1A 좌석에 혼자 앉아 창밖을 묵묵히 바라보는 아이. 주변에선 그가 한국 굴지의 대기업 대광그룹 이태성 회장의 외동손자라는 소문이 오갔습니다. 재산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 그런데 어째서 보호자 없이 홀로 비행기에 올라탄 것일까요? 답은 아이의 눈동자에 스며 있었습니다. 또래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깊은 고요, 그리고 성인에게서조차 쉽게 찾기 힘든 슬픔의 결. 3달 전 예고 없이 닥친 교통사고가 부모를 데려갔고 상심한 할아버지는 손자를 미국 보딩스쿨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상처를 아물게 해주리라 믿으면서요. 유진은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어린 날 늘 바빴던 부모 사이에서 홀로 시간을 견디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아이의 안부를 살피며 오늘의 비행이 그에게 조금이나마 덜 외로운 시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오후 3시 15분 이륙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안전 점검을 마치고 착석한 순간에도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꿈을 품게 하지만 때로는 현실의 벽을 더 또렷이 보여주기도 한다고. 그러나 운명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륙 후 3시간. 오지 472편은 순조롭게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고도 11,000m, 시속 900km로 안정적인 순항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죠.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긴 비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잠에 빠져 있었고 어떤 이는 기내식을 즐기고 있었죠. 그 누구도 15분 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유진은 틈틈이 민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여행하는 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민우도 유진의 따뜻한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23분. 갑작스러운 난기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조종사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레이더상에는 특별한 기상 이변이 감지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흔들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 24분 17초 우측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섬광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기체를 강타했죠. 기내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일제히 떨어지고 곳곳에서 승객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죠. 여기저기서 짐들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기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달랐습니다. 15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즉시 비상 상황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진 폭발의 충격으로 기내 일부가 손상되면서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퍼스트 클래스 쪽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우였습니다. 아이가 앉은 일레이 좌석 바로 옆 벽면에 큰 균열이 생겼어요. 그 틈 사이로 엄청난 바람이 들어오면서 아이의 안전벨트가 풀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10살 민우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혼자 탄 비행기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죠.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워낙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진이 민우의 위험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안전벨트가 느슨해지고 있었고 기압 차이로 인한 강한 바람이 아이를 빨아들일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과연 유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468명의 승객과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사고 발생 후 28초.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체의 손상이 예상보다 컸고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조종사들은 남은 엔진 하나로 기체를 안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기체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태였거든요. 유진이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서려는 순간 동료 승무원 박혜진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자막으로 보이는 혜진의 간절한 외침 유진 언니, 너무 위험해요.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유진의 시선은 여전히 민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안전벨트 버클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고 기압 차이로 인한 흡입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아이가 기체 밖으로 빨려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무서워하던 그 시간들,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했던 그 순간들 말이죠. 지금 내가 저 아이를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6시 24분 58초.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민우에게로 향했어요. 그 순간부터 정확히 38초간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흔들리는 기체 속에서 민우에게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체가 흔들렸고 발을 헛디딜 위험이 계속됐죠.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민우에게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부모를 잃은 상처도 채 아물지 않은 10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었죠. 유진은 즉시 아이를 안아주며 안전벨트를 다시 단단히 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쌌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엔진 파편이 기체 후미를 강타한 거예요. 이 충격으로 기내 곳곳에서 패널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민우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녀의 등과 어깨에 여러 파편들이 떨어졌지만 아이는 한 점의 상처도 입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유진은 아이를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안아주며 말했죠. 자막으로 보이는 그녀의 속삭임 무서워하지 마. 이모가 끝까지 지켜줄게. 너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 순간 민우의 눈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공포 대신 신뢰가, 절망 대신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낯선 이모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아이의 산소 마스크가 제대로 착용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스크도 착용한 뒤 계속해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7시 25분 36초. 정확히 38초 만에 유진은 민우를 완전히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들은 무사히 땅에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진의 숭고한 희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사고 발생 후 1시간. 조종실에서는 필사적인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장 이성호와 부기장 김정민은 20년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들이었지만 이런 극한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기체는 남은 엔진 하나로 간신히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점점 떨어지고 고도 유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는 아직 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승객들 사이에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며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어요. 종교가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민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느라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팠지만 단 한순간도 아이를 놓지 않았어요. 그때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유진의 마음에는 15년 승무원 생활 중 들어본 그 어떤 말보다도 깊게 와 닿았어요.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자막으로 보이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 천만에 우리 민우가 용감해서 이모도 힘이 나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혈연을 뛰어넘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오후 8시 15분 기장의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자막으로 처리되는 이성호 기장의 침착한 목소리. 승객 여러분, 30분 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 착륙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엔진 하나로 하는 비상 착륙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유진을 포함한 승무원들은 즉시 비상 착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5년의 경험과 수없이 반복한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유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비상 착륙 준비를 위해서는 민우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유진의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어요.
지난 이 시간 동안 유진만이 자신의 안전지대였거든요. 유진은 아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금 잠깐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착륙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이죠. 놀랍게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반응이었어요. 하네다 공항에서는 대규모 구조 작업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12대, 구급차 8대, 그리고 수백 명의 구조요원들이 활주로 양쪽에 대기하고 있었죠. 조종실에서는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성호 기장과 김정민 부기장은 20년 비행 경력을 총동원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착륙에 도전했어요. 오후 8시 47분, 오지 472편이 활주로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체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속도도 정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보는 사람의 심장을 멎게 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착륙.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불꽃을 일으켰어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체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3200m 활주로 끝에서 겨우 200m를 남기고 기체가 멈췄습니다. 기적이었어요. 468명의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승객들이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차례로 탈출했습니다. 유진은 다른 승객들을 모두 대피시킨 후 마지막에 민우와 함께 나왔어요. 그 순간 아이가 유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었죠. 공항 로비에서는 눈물의 재회가 이어졌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온 가족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알려지면서 유진과 민우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사고 다음 날 아침 한국의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오지 472편 기적의 생還, 468명 전원 구조, 엔진 폭발 속에서도 무사, 착륙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유진은 도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기내 파편에 맞아 등과 어깨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민우를 구한 사실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우가 할아버지 이태성 대광그룹 회장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어요. 이태성 회장은 한국 재계의 거물 중 거물이었습니다. 대광그룹이라는 대기업을 일궈낸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런 그가 직접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우가 유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모 하며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 형성된 특별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성 회장이 했던 행동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평생 고개 한 번 숙인 적 없는 그가 유진 앞에서 깊게 인사를 한 것이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를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최고 재벌이 한 일반 승무원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자막으로 보이는 그녀의 겸손한 대답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럴 필요 없으세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태성 회장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집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의 약속이었어요. 민우는 계속 유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유진은 이제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부모를 잃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해준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병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포착되었습니다. 대광그룹 회장이 직접 병원을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뉴스였는데 그 이유까지 알려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9시 뉴스였습니다. 대기업 회장 손자 구한 승무원, 생명을 건 38초간의 구조 작업, 진정한 영웅을 만나다 등의 제목으로 유진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어요.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응이응항공 승무원분 정말 대단하다. 저런 분이 진짜 영웅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등의 댓글이 SNS를 가득 메웠어요. 유진은 자신이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병원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꽃다발을 든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유진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조용한 치료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유진이 보여준 선택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그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유진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로비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 있었어요. 영웅 김유진 승무원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열린 간단한 기자회견에서 유진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막으로 처리되는 그녀의 말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른 승무원분들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그녀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유진에게 대광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태성 회장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유진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대광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회장실은 유진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그림들과 골동품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유진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정중하게 서류 한 뭉치를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10억 원의 현금, 그리고 대광그룹 임원 자리까지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회장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돈에는 한계가 있지만 제 마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진심 어린 제안이었어요. 유진은 서류를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뀔 것이었어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사회적 지위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막으로 보이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 회장님의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 민우를 도운 게 아닙니다. 이태성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평생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달랐어요. 그녀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늘 꿈꿔왔던 게 있어요. 제 실력으로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 말입니다. 특혜나 보상이 아니라 동등한 조건에서 제 일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회장은 유진의 말을 들으며 점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나는 것 같았어요. 돈과 권력보다 신념을 선택하는 사람 말이죠.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우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 봐도 충분히 보람있어요. 그 아이가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이태성 회장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감사가 아니라 존경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70년을 살면서 진짜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유진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기색도 없이 말이죠. 그 뒷모습에서는 진정한 품격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자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등의 찬사가 쏟아졌어요. 특히 중장년층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유진의 선택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유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념과 선택이 가져온 진짜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건으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여전히 같은 비행편에서 같은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유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선배 승무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그 변화는 유진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도 종종 승객들이 유진을 알아보곤 했습니다. 그때 그 영웅 승무원님이시죠? 라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겸손하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KA항공 인사팀에서 유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임원진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유진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KA항공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철수 사장을 비롯해 운항본부장, 인사 담당 임원까지 말이죠. 유진은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김철수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막으로 처리되는 그의 진심 어린 말. 유진 씨, 당신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항공업계 전체의 자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있어요. 유진은 무슨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임원들의 표정에서는 걱정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유진 씨의 15년 경력과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수석 승무원으로 승진을 결정했습니다.
유진이 15년 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었어요.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수석 승무원이 된다는 것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15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 마침내 온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웅적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순전히 당신의 실력과 경력을 정당하게 평가한 결과예요. 사실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승진이었습니다. 유진이 그토록 원했던 공정한 평가였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서러움과 아쉬움,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소식이 알려지자 동료 승무원들이 몰려와 축하해줬습니다. 유진 언니, 정말 축하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시네요. 진심 어린 축하였어요. 그 누구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유진의 승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유진은 수석 승무원으로서 첫 비행에 나섰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15년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석 승무원이 된 유진은 후배들을 따뜻하게 지도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유진에게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민우였어요. 미국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 이모,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이모 생각을 해요. 이모가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이모가 저에게 보여주신 용기를 본받아서 말이에요.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한 아이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모, 제가 의사가 되면 꼭 한국에 돌아가서 이모를 만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이모를 사랑하는 민우가. 유진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상이었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외모는 그대로였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과 여유가 달랐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었죠. 후배 승무원들은 유진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승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까지 배우고 싶어 했어요. 유진은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며 후배들을 이끌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도 유진은 유명해졌습니다. 김유진 수석 승무원이 탄 비행기는 정말 안전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물론 미신이었지만 사람들은 유진의 존재만으로도 안심했습니다. 어느 날 뉴욕행 국제선 비행 중에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응급 상황은 아니었지만 승객이 심하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즉시 달려가 승객을 돌봤습니다. 의학적 조치는 기내 의사가 담당했지만 유진은 승객의 손을 잡고 옆에서 계속 위로해줬어요. 괜찮습니다.
곧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승객은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주니까 정말 안심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유진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욕의 한 호텔에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전에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민우를 구한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었어.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지. 결국 진짜 보상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가 원했던 정당한 인정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또 다른 비행을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처음 승무원이 되었을 때와 같은 설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책임감과 자부심이 함께였습니다. 공항에서 민우와 비슷한 나이의 어린 승객을 만났습니다. 역시 혼자 여행하는 아이였어요. 유진은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무서우면 언제든지 말해. 이모가 옆에 있을게. 유진의 말에 아이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전 민우에게 했던 것처럼 유진은 이 아이도 끝까지 돌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6개월 전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그 하늘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기내를 돌아봤습니다. 200여 명의 승객들이 각자의 이유로 이 하늘길을 택했고 그들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일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당연한 선택이 가장 특별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진의 38초간의 용기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해내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늘 위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유진들이 우리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마음에 감사를 보내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